1분 만에 2분 완전 매력적이네. 소리 듣는 5가지 대화 꿀팁?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정말 필요로 하시는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분이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대화법만 제대로 익히시면 첫 만남에서도 상대방이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진다고 하세요.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렵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자주 들어요. 특히 은퇴 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에서 새로운 이웃을 만날 때 또는 자녀들 모임에서 처음 보는 분들과 대화해야 할 때 많이 어색해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인상을 남기는 대화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이건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이미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63세 박영희 씨는 이 방법들을 익힌 후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금세 인기인이 되셨고 58세 김태수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지금은 회장까지 맡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65세 최순자 씨가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만 인사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자라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저는 이미영이에요. 라고 답하면 이미영 씨시군요. 이미영 씨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라고 이름을 넣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2번에서 3번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영 씨 말씀이 정말 맞네요. 라든지 이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럼 자연스럽게 넣어주세요. 두 번째 비법은 상대방 이야기를 70% 이상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황금 비율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정답이었던 거죠. 59세 정미경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정미경 씨는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서 처음 만난 분과 이야기할 때 자꾸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했대요. 자녀들 자랑, 남편 직장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담 등등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 반응이 영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반대로 해봤대요. 요가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대답하면 정말요? 그럼 많이 늘으셨겠네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아지셨어요? 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들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미경 씨는 정말 대화하기 편한 분이네요.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계세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마주보면서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공통점을 찾아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사성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건 나이,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61세 김영수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영수 씨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항상 어색했대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공통 화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대화해보니 의외로 공통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다거나, 비슷한 건강 고민이 있다거나, 자녀들이 비슷한 나이라거나, 취미가 비슷하다거나 하는 점들 말이에요. 아, 저도 그 드라마 보고 있어요. 어제 방송분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재미있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점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거주 지역, 자녀 나이, 취미, 건강 관심사, 좋아하는 음식, 여행 경험, 종교, 운동, 독서 등등 정말 많은 주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심 어린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좋으시네요, 멋지시네요, 같은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실한 칭찬을 해야 해요. 67세 이정호 씨의 경우를 보면 경로당에서 새로 오신 분에게 바둑을 정말 잘 두시네요 라고 했는데 별 반응이 없더래요. 그런데 다음에는 이정호 씨는 바둑을 두실 때 생각하시는 시간이 딱 적당해서 보기 좋아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급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했더니 상대방이 정말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칭찬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구체적이어야 해요. 옷이 예쁘네요 보다는 그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가 더 좋죠. 둘째, 진실해야 해요. 거짓말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셋째, 외모보다는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칭찬이 더 효과적이에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보다는 말씀하시는 걸 보니 배려심이 깊으신 것 같아요가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적절한 미소와 눈맞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목소리 톤이 38%,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55%를 차지한다는 거죠. 54세 박미선 씨는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못했대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같은 말을 해도 미소를 지으면서 말할 때와 무표정으로 말할 때 상대방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눈맞춤도 중요한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부담스럽고 전혀 안 보면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적당한 눈맞춤의 황금 비율은 전체 대화 시간의 60에서 70% 정도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70% 정도 바라보고 내가 말할 때는 50% 정도 바라보시면 됩니다. 미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짓는 가짜 미소는 오히려 어색해 보이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갖고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시면 돼요. 입꼬리만 올리는 미소보다는 눈까지 함께 웃는 미소가 더 진실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기술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기술만 익혀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호의가 바탕이 되어야 이 모든 방법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62세 한명숙 씨는 처음에 이 방법들을 단순한 기술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마치 연기하듯이 적용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별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이 방법들은 결국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였대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이 방법들을 적용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를 포기하세요. 젊을 때야 친구 사귀기 쉽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져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고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자동적인 인간관계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 수명을 늘려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성격이 내성적이라서라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좋은 대화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익히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56세 서동진 씨는 원래 말수가 적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걸 어려워했대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연습해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대신 상대방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더 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네 독서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어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를 가정해 보세요.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상대방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름을 들으면 바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아, 김미영 씨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날씨, 장소, 상황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질문이 좋아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김미영 씨는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답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고 관련된 질문을 해주세요. 이때 공통점이 나오면 바로 언급해 주시고 칭찬할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섞어주세요. 하지만 비율은 여전히 상대방 이야기가 더 많아야 해요. 내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과의 공통점이나 연결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오늘 대화가 즐거웠다는 표현과 함께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세요. 김미영 씨와 이야기 나누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먼저 연습해보고 점차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방법들이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거든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절대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멋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64세 최영자 씨는 이 방법들을 익힌 후 경로당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전에는 구석에 앉아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58세 정수만 씨는 동창회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했는데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동창들과도 금세 친해졌다고 해요. 특히 상대방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니까 수만이가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지 몰랐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결과들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좋은 인간관계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단순히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언제까지 연습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완벽하게 익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방법인 이름 불러주기만 제대로 해도 상대방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의식적으로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무의식적으로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세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주는 분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 주에는 이름 불러주기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주에는 경청하기를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공통점 찾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만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식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는 다르고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적용해야 해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핵심입니다. 65세 김성호 씨는 처음에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점차 상황을 읽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법을 익히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경로당에서 쓰는 방식과 자녀들 모임에서 쓰는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을 익히는 이유는 단순히 인기인이 되려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예요.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60세 이후의 인생이 20년에서 30년이나 더 남아있어요. 이 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좋은 인상을 주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2번에서 3번 정도 이름을 넣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 이야기를 70% 이상 들어주세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인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적절한 반응과 질문으로 호응해주세요. 세 번째, 공통점을 찾아서 언급하세요. 유사성 법칙에 의해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거주 지역, 취미, 가족사, 건강 관심사 등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구체적이고 진실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외모보다는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미소와 눈맞춤을 유지하세요. 비언어적 소통이 전체 소통의 55%를 차지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70% 정도, 내가 말할 때는 50% 정도 눈을 마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도구예요. 진심 어린 관심과 호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일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고 그분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